사람입니까? 어머니도 며느리였잖아요. 창고 바닥에 김치 국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300개의 김장독이 한꺼번에 엎어지는 소리에 온 동네가 놀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며느리에게 그리고 조용했던 그 아들에게 말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지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아침상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반찬 6가지 상에 올리고 밥은 따끈따끈하게 퍼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한마디씩 했습니다. 국이 짜네. 어제보다 더 짠 것 같은데? 수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엔 덜 짜게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 민호는 회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식이며 골프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은 원래 며느리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거실에는 시어머니 친구들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투패가 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과일 접시며 커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며느리야 순하고 말 잘 듣지? 시어머니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커피 좀 더 타와. 그리고 과일도 더 깎아와. 네, 어머님. 수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탔습니다. 사과 2개를 더 깎아서 예쁘게 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다던데 수진이는 참 착하네. 그게 복이지 뭐. 우리 며느리는 맨날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뿌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그런 거 없어. 시키는 대로 다 해. 수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살며시 상 위에 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그릇, 시어머니 친구들 컵, 간식 접시까지. 수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인데.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수지는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를 떨어뜨렸습니다. 거실로 뛰어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화투패를 내려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와. 저녁은 차려놓고 가야지? 네. 수지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여놓고 그제야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복도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아버지는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장례식장에서 3일 밤을 꼬박 샜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어머니를 부축하고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 민호가 하루 와서 조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수지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내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겠니? 빨리 들어가. 수지는 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들어오라는 문자였습니다. 수지는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고 귀를 기울이면 어머니 우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수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왔어? 힘들었겠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인상을 당한 며느리에게 건넨 위로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엌 개수대에 설거지 쌓여 있어. 좀 치워놔. 네. 수지는 가방을 방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개수대에는 사흘치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릇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수진을 아꼈습니다. 시집 갈 때도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 아빠 괜찮아. 나 잘 살 거야. 그때 수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저녁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반찬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지는 마트에 다녀와서 장을 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보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으셔? 응, 괜찮으시대. 너는? 나도 괜찮아.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에 친척들 온대. 내 시아버지 제사 지낸 지 1년 됐잖아. 그때 못 온 사람들이 인사하러 온다는구나. 수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네, 친척분들이요? 그래, 10명 정도 온대. 며칠 묵어갈 수도 있고. 10명. 며칠. 수지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친정아버지 장례 치르고 일주일도 안 된 몸으로 10명을 며칠씩 모셔야 한다니. 어머님, 제가 지금 좀. 수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힘들어? 내 친정일은 이미 끝났잖아. 이제 시댁일 해야지.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 시댁이었습니다. 며칠 후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동생들, 조카들, 먼 친척까지
정말 10명이 넘게 왔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이네요. 어머, 수진이 맞지? 우리 조카딸 시집 온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수진은 인사를 받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을 받아 방에 넣어드리고 차를 준비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라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한가운데서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수진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네, 어머님. 올해 김장은 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럼 이번에 해야겠네. 마침 식구들 많으니까 300포기 정도 하자. 네. 수진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포기라니. 300포기요? 그래. 우리 집안은 원래 김장을 많이 하거든. 친척들한테도 나눠줘야 하고. 너 김치 담글 줄 알지? 그건 알지만. 그럼 됐네. 내일부터 준비해. 배추랑 재료는 오늘 주문할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거들었습니다. 와, 300포기면 대단한데? 우리 며느리도 못 담그는데. 형님 댁 김치가 맛있잖아요. 저도 좀 얻어가고 싶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0포기. 혼자서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돼서 그날 저녁 배추 300포기가 트럭으로 배달됐습니다. 마당 한쪽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무,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까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라는 걸까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화투를 치는 소리, 시어머니가 웃는 소리. 그 소리가 수진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다듬고 소금물에 담그고 뒤집고 손이 시렸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배추 절이기를 마쳤습니다. 수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지는 다시 창고로 나갔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어야 했습니다. 300포기를 하나하나 씻어내는 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늦잠을 잤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 식사를,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투를 쳤습니다.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무도 수진을 돕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쉬세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이틀째 수지는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채 썰고 파를 썰고 마늘과 생강을 갈았습니다. 고춧가루를 반죽하고 젓갈을 섞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고춧가루에 손이 따가웠습니다. 창고는 추웠습니다. 11월 날씨는 쌀쌀했고 창고 안은 더 추웠습니다. 수지는 두꺼운 옷을 입었지만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양념을 만드는 동안
수지는 계속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김치. 친정에서 김장할 때면 아버지가 항상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양념에 눈물이 떨어지면 짜질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양념을 발라 넣었습니다. 300포기.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 아주머니 하나가 창고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혼자 하네. 우리가 도와줄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혼자 하는 게 더 빨라요. 손이 많으면 오히려 일이 늦어지거든요.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투패를 들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창고에서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창고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저녁 준비해야지. 사람들 배고프다는데. 수지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손은 양념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앞치마는 김칫국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요? 그럼 언제? 빨리 준비해. 수지는 손을 씻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 식사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밤 9시였습니다. 수지는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김장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밤 12시 수지는 여전히 창고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수지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다시 창고로 나갔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 수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지? 왜 아무도 돕지 않지?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시댁일은 며느리 몫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수지는 마지막 배추를 독에 담았습니다. 300포기. 드디어 끝났습니다. 창고 한쪽에 김장독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수지는 바닥을 짚으려 했지만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창고 바닥에 쓰러진 수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6시 남편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창고에서 김장하고 있지. 거의 다 끝났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이상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 벌써 저녁을 차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여는 순간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 김치 양념이 묻은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는 달려가 수진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옷은 김치 국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에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 여기서 얼마나 있었어? 수진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저녁 준비 못했어. 수진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쓰러졌는데도 몸이 이렇게 힘든데도 저녁 준비를 못한 것을 먼저 사과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창고를 나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친척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머, 수진이 왜 저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다고? 왜? 왜긴요. 300포기 김장을 혼자 사흘 동안 밤새워 했는데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쓰러질 정도는 아니잖아. 김장은 원래 힘든 거고. 어머니. 민호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이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미안해.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어오른 손, 양념에 빨갛게 물든 손. 민호는 그 손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조금 쉬면 돼. 아니야. 괜찮지 않아.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 좀 쉬게 하고 저녁이라도 차려야 하지 않겠니? 손님들이. 민호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평생 어머니 말씀을 거역한 적 없는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어머니가 차리시든지 친척분들이 알아서 하시든지 하세요. 뭐라고? 저는 수진이 돌봐야 합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수진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의 손에 약을 발라주고 물을 떠다주고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결에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 엄마 혼자 계신데.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에는 김장독 300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흘 밤낮을 새워 만든 김장김치. 민호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김장독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가 그것을 바닥에 엎었습니다. 쾅! 김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빨간 김칫국이 마당 바닥에 흘렀습니다.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독을 들어 엎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독을 들어 엎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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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에 시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민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독을 엎었습니다.
5번째, 6번째. 민호야, 정신 차려. 그게 김장김치야. 300포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나와 구경했습니다. 모두들 입을 벌리고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독을 들어 엎고 또 들어 엎었습니다. 10번째, 20번째. 아니, 자네 지금 미쳤나? 당장 멈춰. 시어머니가 달려와 민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비키세요, 어머니.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민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호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돈 문제가 아닙니다. 민호는 계속 독을 엎었습니다. 30번째, 40번째. 마당은 이미 김치로 뒤덮였습니다. 빨간 김칫국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번째, 60번째, 100번째. 친척들은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너무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 200번째 독을 엎을 때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민호는 손을 멈추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치로 뒤덮인 마당을. 괜찮아,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민호는 다시 독을 들었습니다. 210번째, 220번째.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김장시킨 게 그렇게 잘못이야? 민호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잘못은 김장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이야?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된 며느리에게 혼자서 사흘 밤낮을 세워 300포기를 담그게 한 게 잘못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친척분들이 놀러 온 것도 화투치고 논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돕지 않은 것, 그게 잘못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독, 300번째 독을 들어 엎었습니다. 쾅! 마지막 김치가 쏟아졌습니다. 300포기 모두 엎어졌습니다. 민호는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마당은 김치로 뒤덮였습니다. 300포기의 김장김치가 마당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수진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수진의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민호 씨,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집 나갈 준비하는 거야. 집을 나간다고? 응.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민호가 자기 편이 되어준 것이,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짐을 다 챙겨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 저희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어디를 나가? 여기가 내 집이야. 아닙니다. 제 집은 제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책망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이러는 거지? 김장 좀 시켰다고 이렇게까지 할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뭐가 문제야?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한테 조문 가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몸이 안 좋아서.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200명 넘게 왔습니다. 다들 아픈 몸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안 오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친정에서 돌아온 날 어머니가 처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설거지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이 아버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축의금도 주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조카가 좀 심하게 나간 거 아니에요? 김장은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잖아요. 민호가 그 친척을 봤습니다. 부친상 중인 며느리에게도요? 그것도 300포기를 혼자서 사흘 밤낮을요? 친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는데 김치를 다 엎어버리면 우리도 민망하잖아.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망하셨으면 도와주셨어야죠. 거실에서 화투만 치지 마시고. 그 말에 친척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했어. 그러니까 나가지 마. 응?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결정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진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갈 곳 있어.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김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300포기의 김장김치, 수진의 사흘 밤낮.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수진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을 마음껏 흘렸습니다. 민호가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니? 내 딸한테? 하지만 곧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여기서 푹 쉬어. 그날부터 수진은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민호도 퇴근 후 매일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수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친정 근처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이야. 수진은 새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셋이서 작은 집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껏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참지 않고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시어머니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오라는 말, 잘못했다는 말.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 남편과 제 어머니와 함께 살 겁니다.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점차 슬픔에서 벗어났습니다. 셋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작은 김장을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 10포기 정도. 민호도 퇴근 후 합류해서 도왔습니다. 김장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구나.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원래 김장은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담근 김치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김치였으니까요.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봐 주실 거라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잘할 수 있어. 수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희생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말씀하셨을 겁니다. 수진아, 내가 행복해야 한다. 참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내라. 수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기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 300포기의 김장김치는 사라졌지만 수지는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세상에는 참아야만 하는 아픔도 있지만 참지 않아도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진정 당신 편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